안녕하세요. 7월 29일, 주말입니다. 일단 이제 7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 7월 31일, 그러면 또 7월 달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월요일 날, PBM 소식이 나오겠죠.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좋게 나오든, 조금 안 좋게 나오든, 결과는 나올 듯 하고요. 그럼 이제 8월 달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달, 지금 예정상으로는 한 8월 중순쯤에 합병 공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 공시 예상할 수 있는 근거, 크게 세 가지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유, 일단 자사주,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모두 보통은 한 1개월 반 정도에서 2개월 정도 걸리는 자사주 매입 기간이 3, 4일 동안에 공격적으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된 시점이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7월 11일인가요? 12일인가요? 그때 기준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일단 거래소에서 합병에 대한 또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서 답변한 내용 자체가 7월 13일이었나요? 7월 14일이었나요? 일단 그랬습니다. 일단 형식적인 답변이지만 향후 1개월 이내에 또 저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또 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또 여러모로 또 합병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는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최저일 때 하는 게 또 중요한 사항이겠죠. 지금 현재 주가가 셀트리온 기준상으로 52주 신저가 부분을 경신을 했죠. 경신을 하고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 자체가 정해지는 비율, 정해지는 기준이 합병 공시 기준상으로 일주일 전, 1개월 전, 2개월 전 주가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8월 중순쯤에 합병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예상 몇 번 그냥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최저가의 형성이 될 겁니다. 14만 중후반대, 14만 한 5천원, 6천원대 그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7,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합병에 대한 부분, 8월 중순쯤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영상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8월 중순쯤에 나와야 연내에 합병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죠. 그게 한 12월 한 초중순에 또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조금 더 늦춰져도 그죠, 8월 후반 정도에 나와도 일단은 12월 달 연내 마무리 될 때까지는 가능할 듯 하고요. 하여튼 여러가지 정황상 8월 중순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망,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전망을 한 부분이라서 당연히 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분들, 어떻게 보면 진성 주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은 정보를 보시되 본인이 보시고자 하시는 정보만 취득해서는 안 되죠. 보기 싫은 정보도 취득을 해야 되고, 정보가 100% 사실이다 라고 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100% 이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보 제공을 해도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듯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를 해드렸을 때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목적으로, 말 그대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일단 오늘은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모두 다 상장회사죠. 상장회사 기준상으로 지금 최근 상에 합병된 사례, GC셀, 녹십자 랩셀에 대한 합병을 가장 또 가깝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GC셀 부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죠, GC셀 기준상으로 우리가 합병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사항, 그리고 합병에 대한 절차 부분 등등에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C셀의 합병 공시에 대한 부분이 2021년 7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일단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의 합병에서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그날 그 당일 날만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날 녹십자 랩셀 해서 합병 이야기를 하면서 장 종료 시까지 그게 15시 59분에 나왔는데요. 그날만 합병 이슈상으로 거래 정지가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상장회사 간의 합병 부분은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뭐 지시셀 사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상장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은 첫 발은 합병 공시가 첫 발 부분이죠. 그래서 녹십자 랩셀 기준상으로 2021년 7월 16일 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8월 12일 날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다라는 주주총회 의안 확정에서 합병건에 대한 주총 소집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3일 날 주요 사항 보고서 회사 합병 결정에서 일단은 합병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또 약간 정정 내용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합병에 대한 부분 정정 사항이 있었고 일단은 뭐 존속법인이 녹십자 랩셀, 소멸법인이 녹십자 셀 부분이었죠. 그래서 녹십자 랩셀이 녹십자 셀을 흡수합병하는 구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물론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그죠. 가정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 셀트리온이 존속법인, 그리고 헬스케어랑 제약이 소멸법인으로 되는 사항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흡수합병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뭐 합병의 중요 현황 및 효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고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 녹십자 랩셀 보통 주식과 녹십자 셀의 보통 주식에서 1대 0.4로 합병 비율이 정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상으로 녹십자 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 한 주를 들고 계시면 0.4주를 얻으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이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주가로만 합병 비율을 주가로만 산정이 되었습니다. 법이 있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항 1하 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 주가를 합병 가액으로 하여 합병 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해서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몇몇 주주분들 시총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총 아닙니다. 시총 아니고 정해진 법은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가로 합병 비율 자체가 정해지는 사항이고요. 물론 주가가 그저 100% 정확하게 합병 비율을 반영할 수는 없겠죠. 또 그렇다라고 해서 주가를 기본으로 하고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할인 및 할증이 들어간다라고는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할인 및 할증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 조금 측정할 수 있는 또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반영될 부분도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있는 사항이지만 교보증권 레포트에 따르면 그죠. 주가에 의해서 합병 비율 정해진 걸로만 거의 대부분 합병 비율이 산정이 되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 할인 및 할증 부분은 있지만 그 기준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에 대한 사항에서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고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주가가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이고 그렇게 반영되는 주가도 있고 그죠.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 사항도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기준 자체는 주가에 의해서 합병 비율,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정해지는 사항이고요. 일단 합병 계약일이 아까 보셨던 대로 7월 16일 합병 공시가 나왔죠. 주주 확정 기준일 8월 2일 그리고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에서 합병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달 합병 공시 이후에 한 달 조금 지나면 이제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주총 때 이제 또 합병 승인 승인이냐 아니면 반대냐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합병 반대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합병 반대 의사 통지를 접수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주가 상황이라든가 상황을 봐서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여하튼 주총부터 대략 한
한 20일 정도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정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말씀드린 대로 없고, 합병기일이 11월 16일, 그리고 신주 상장일이 11월 17일 부분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합병 공시가 나왔을 때 7월 16일, 신주 상장일 11월 17일에서 대부분 4달 정도 걸렸던 상황이었죠. 그 기준상으로 합병 공시 나옴부터 신주까지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뭐 4개월 정도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셀의 또 합병 쪽에 대한 부분 나왔고요. 주식 그 반대 의사 표시 방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뭐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뭐 장소가 있는 사항인데, 정해진 장소랑 기간에 따라서 일단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 또 세금이 이게 장외거래 주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도세 기본적으로 22%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또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합병 결정 아까 보셨던 내용이네요. 이거 정권신고서 합병에서 8월 17일 날 뭐 정권신고서 합병에 관한 정권신고서 뭐 나왔고, 그리고 주주송의 소집 공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설명서에서 요게 조금 우리가 또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에서 합병 후 존속회사, 아까 녹십자 랩셀, 합병 후 소멸회사, 녹십자 셀이 되는 사항이고요. 합병 배경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고, 합병 가액 및 산출에서 일단은 합병의 합병가액 뭐 비율 쪽에 대한 부분, 일단 기준주가 102,000원, 비합병법인 41,000원, 합병가액 한 주당 102,000원 해서 41,000원 해서 합병 비율, 요 부분 상으로 이제 합병 비율 자체가 1대 0.40으로 정해졌던 사항이었고요. 합병 기일 기준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녹십자 셀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 주주에 대해서 주식회사 녹십자 셀의 보통 주식 한 주당 합병회사 주식회사 녹십자 랩셀의 보통 주식 0.42주를 교부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비율이 1대 0.4 거죠. 여기에서 피합병법인, 소멸법인 요거 한 주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합병된 회사의 신주 0.4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산출 건거 일단은 계속 뭐 이야기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 부분이든 합병 비율에 대한 부분이든, 녹십자 랩셀과 주식회사 녹십자 셀의 합병 양사가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 5조 뭐 1항 1호에 의거해서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합병가액의 산정에서 아까 그죠, 합병 공시상으로 전일 종가 일주일 전, 1개월 전 종가 부분상을 해서 정해지는 사항이고요. 할인 및 할증이 없었죠. 그대로 주가로만 적용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몇 번 제가 똑같은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부분 보여드렸던 사항이었고요. 마찬가지죠.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존속법인이든 소멸법인이든 똑같은 사항으로 합병 비율 자체가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뭐 합병의 요령, 뭐 신주 배정에서 뭐 되고, 일단 신주 배정할 때 단주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에 관한 사항에서 일단은 합병에 반대하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다. 일단은 정해진 행사 기간에 따라서 일단은 진행을 하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뭐 세금에 대한 부분, 주식 매수 예정 가격, 일단 예정 가격 정해지는 부분 마찬가지죠.
합병 공시상으로 최근 일주일 전, 1개월 전, 2개월 전 부분을 거래량을 다 따져서 그죠? 이렇게 종가 거래량 다 따져서 산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행사 방법 및 절차, 기간 및 장소에서 반대 의사 표시 방법,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주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반대 의견을 했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는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해진 접수 장소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세금 쪽에 대한 부분이 일단 아까 양도세 22%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요. 네, 여기 있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 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 법인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법인인 경우, 개인 거주자인 경우 양도 차익 22%대에 상당하는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죠.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올해였죠. 하이브랑 카카오, SM, 공개 매수할 때도 그죠. 장외 거래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아무튼 그것도 일단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세금을 고려해서 주가 부분을 판단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개인 거주인 주주가 소득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33%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대주주, 우리 대주주분들 조금 많이 계시죠.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33%, 대부분 1년 이상이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22에서 27.5%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대주주는 말 그대로 조금 더 세금 자체가 더 높은 사항이고요. 또한 본권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4%에 해당하는 정권 거래소도 과세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또 당연히 또 고려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금 중요한 게 그죠. 특히나 우리 임시주총 결과 당연히 나오겠고, 원한대로 모두 승인이 되었다. 아무튼 나오겠고, 이게 참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인가요? 아무튼 결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합병하게 된 이후에 이제 매출 변동 사항 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일이 지시세 같은 경우는 11월 17일이었습니다. 17일 10일이어서 보름 전에 일단은 합병 전후의 요약 재무 정보가 나오는 사항인데요. 일단 지시셀,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단순하게 그냥 매출이 거의 더해지는 구조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회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매출 합산 부분이 아니죠. 셀트리온 매출은 거의 사라지는 구조고 그죠. 일부만 남게 되고, 헬스케어랑 제약 매출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구조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합병 후의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조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합병 진행 과정 중에 주가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합병 공시, 그리고 두 번째 주총 승인. 물론 이건 승인이 나도 그죠.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반대가 나면 올랐던 주가 당연히 조금 많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결과, 회사에서 계획했던 비용 내에서 일단은 금액 자체가 나와야 되는 사항이죠. 반대로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합병 자체가 불발이 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여기 합병 후에 매출과 영업이익 재무 정보, 요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보다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그게 또 이슈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신주 상장일, 지시세 같은 경우에도 사례도 말씀을 드렸죠. 신주 상장일 기준상으로 D-11일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많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많이 오르다가 D-2일쯤부터 해서 조금씩 다시 올랐던 부분 자체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벤트 부분 자체가 그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항상 큰 그림상으로는 동일합니다. 1차 조금 그래도 최적의 매도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합병 모멘텀이 최고점이 되었을 때 이게 최적의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합병된 이후에 또 여러가지 큰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벤트성으로 올랐던 주가 부분은 또 하락 조정을 보여줄 겁니다. 하락 조정 1차 매도 후에 하락 조정 후에 재매수할 거냐, 아니면 판 분량을 타 종목으로 가실 부분이냐, 타 종목을 매수할 거냐, 그건 아무튼 본인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합병 모멘텀 저는 당연히 주가 올라갈 겁니다. 합병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과거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그죠. 최근에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진 부분은 PBM 이슈 부분이랑 2분기 실적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죠, 조금 오르다가 그냥 뭐 기간 조정 잠깐 나왔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뭐 합병 공시라든가 합병이 조금 더 본격화되었을 때 이제 올랐을 텐데, 지금은 그 흐름 자체가 아니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합병은 당연히 긍정적인 모멘텀 부분입니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뭐 비슷한 내용 자체를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 보시고 싶은 정보만 절대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기 싫은 정보도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면 투자에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정보가 맞는 정보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그대로 인식을 해야죠. 근데 아무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들어도 이건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다, 이상하다, 아무튼 뭐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GCL 사례를 근거로 해서 공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